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정치에 관련된 다시 할까요? 아니 귀여웠어요. 그냥 마저 하세요. 국제정치에 관련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4주 연속 네. 게스트를 모셨는데 아 그렇죠. 네. 그렇네요. 갑자기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범래님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미리 답변을 하고 시작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아 괜찮아요. 네, 좀 허전한 그게 있네요. 근데 원래 이제 두 명이서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느낌일지도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게스트분들 모셨을 때 보이스를 제가 또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미군 있잖아요. 미군. 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조금 되지 않았나요? 좀 됐어요. 사실 이게 올해 처음 있는 발표도 아니고 워낙 전쟁 자체가 오래됐다 보니까 철수한다는 얘기도 지금이 벌써 뭐 손가락으로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좀 본격적인 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직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시드락 포에버님, 이장관 부산감독 기원님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4월 중순쯤이었는데요. 발표를 했어요.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1일, 그러니까 9.11 테러의 20주기죠. 이때까지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 완전히?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이 3,500명 정도 되는데요. 또 이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공화당에서 아프간 철수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단 관심이 없으시면은 미국이 애초에 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지 또 왜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 철수는 왜 하는 건지 또 철수가 왜 실수가 된다고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도 주한미군이 뭐 철수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뭐 또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 끝장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해서 대한민국도 비슷한 주제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군이 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냐라는 얘기는 그 저희 지직선 에피소드 중에 5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5일 저 재밌게 들었어요. 5번 들었나? 네. 그 에피소드에서 배경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발제하신 분이 이라크 전쟁이랑 아프가니 전쟁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들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중앙아시아, 중동, 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륙 중에 내륙이죠. 네. 자연적으로 보면은 되게 험악한 지리에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적인 산맥 이름이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힌두쿠시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힌두인들이 죽는 땅이라는 뜻이래요. 그 이름을 안 바꾸고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신기하죠. 옛날에 이제 뭐 인도인 노예들이 뭐 거기서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풍토 차이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힌두쿠시 산맥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뭐 여행을 하기도 사실 힘들 거고 뭐 타고난 등산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수행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 자체가 별명이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는데 엄청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있죠?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옛날이죠. 그 대왕 이후로 이 아프가니스탄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제국이 단 한 제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부강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아프간이 있는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없다. 마지막이에요. 조금 부럽네요. 사실 대한민국은 국토 유린을 좀 많이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돌이켜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역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근현대사까지 있으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이 있죠. 몽골도 물론 고려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차라리 뭔가 좀 신사적으로 점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진짜 거의 다 쓸어버렸죠. 그쵸. 예전에 염홍 전쟁. 예. 근데 그런 몽골조차도 점령을 못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근데 이제 범래님이 방금 부럽다고 이제 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국의 무덤이라는 말이 거꾸로 생각하면은 제국들이 그만큼 많이 쳐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아시아, 중동, 남아시아 이런 대륙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란 뜻도 되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점령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 한들 전쟁이 잦으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치안이나 민생, 뭐 정치 이런 것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련도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는데 당시 이 아프가니스탄에 무자헤딘이라는 주요 반군 세력이 있었어요. 내전을 막겠다라는 명목으로 소련이 침공을 한 건데 이 무자헤딘이라는 반군 세력의 후예가 우리가 잘 아는 탈레반입니다. 테러 단체가 돼버렸네. 그쵸. 근데 이 무자헤딘 당시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니까 테러 단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 애초에 조금 가격한 집단이었다. 탄생 자체가. 그리고 탈레반이 9.11 테러를 일으킨 빌라덴의 알카에다와 연합을 하고 빌라덴을 좀 적극적으로 숨겨줬죠. 이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5.1이라는 에피소드를 들으셔도 좀 캐치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2001년에 미국은 정말 아무도 못 말렸어요. 그렇죠. 9.11 테러 직후의 미국. 그렇죠. 그 정말 온 미국을 분노케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론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본다면 네. 진짜 딱 20년 됐네요. 그렇죠. 2021년이 딱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게 전 2001년에 그 9.11 테러를 보도하는 뉴스를 직접 본 이제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네. 벌써 20년이나 됐네. 와, 그때는 진짜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올해로 20주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여튼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그 막강한 여론에 힘입어서 당시 또 수뇌부가 워낙 매파 그러니까 평화보다는 좀 전쟁을 선호하는 부통령이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게 그 비둘기파 매파 할 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수뇌부들이 약간 막장이긴 했는데 이 막장 수뇌부들이 트롤링을 하기에는 또 미군이 워낙 강력한 군대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전쟁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쑥대밭이 됩니다. 탈레반 지상군이 괴멸되고 수도 카불이 함락되고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미국이. 미국이 스스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다 우리는. 아, 그치. 뭔가 전 세계의 수호자다. 그렇죠. 정의롭다 우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카불은 점령을 했는데 이제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생각으로 미군이 주둔을 한 거죠. 조금 한 발짝 더 나갔군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뭐 미국의 오만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유별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 6.25 전쟁 때거나 뭐 네. 이럴 때도 사실 미군이 들어온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그렇죠. 그게 좀 노골적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위에선 반대로 소련이 도움을 줬던 거고 중국이랑. 그런 것들을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탈레반 같은 정말 테러를 일삼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나라에서 정말 정당한 선거로 대표를 뽑고 평화로운 통치를 하는 그런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군이 승리를 했음에도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앞서서 그 제국의 무덤이다 아프가니스탄이.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민생이나 뭐 치안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게 이 아프간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이미. 워낙 산악지대고 좀 부족 위주로 정치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심지어 뭐 나뉘어져 있는 산 사이로 쓰는 말도 다 다른 거예요. 통합하기가 쉽지 않네. 그렇죠. 지도자가 힘든 약간 스타일의 나라네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그치. 그 뭐 필요성이나 뭐 그쵸 뭐 필요성 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정말 여실히 느낀 나라잖아요. 그쵸. 뭐 그게 독재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 휘말린 사건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이 못 느끼는데 네. 민주주의 갖다 바쳐준다. 야 이것도 진짜 신기한 케이스다. 그쵸. 그러니까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국가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탈레반이 다시 발호하는 거예요. 근데 민심이 이상하게 탈레반 쪽으로 기울죠. 아 왠지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M1 나라의 M1 정책이나 그런 패러다임보다는 뭔가 우리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뭐라고 하죠? 자경단? 그런 걸 좀 더 믿는 듯한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도 외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워낙에 제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고 신물이 났을 텐데 차라리 좀 외모도 낯설고 그런 서양인들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자경단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느낌이 있는 탈레반을 그 일반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게 된 거죠. 전쟁 초기에는 미국이 정말 융단 폭격, 뭐 엄청난 화력을 내뿜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수월하게 점령을 했는데 이제 탈레반도 경험치가 쌓이고 뭐 그리고 산악전은 아무래도 미군보다는 탈레반이 현지 그 게릴라 부대가 더 유리하다 보니까 미군도 슬슬 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덴이 2011년쯤에 암살이 되고 넵튠 스피어 작전. 그쵸. 이 2011년이라는 해도 사실은 9.11 테러부터 10주기네요. 10년이나 지났으니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전쟁에서 썩 잘하진 않은 거예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군이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만 19년이 넘게 진행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2,440명의 미군 사망자 그리고 2조 달러 이상의 금액 등의 전쟁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피로감을 증가시켰죠. 왜 역대 대통령 오바마까지 포함해서 철수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전쟁을 9.11 테러로 인한 반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빌라덴을 죽임으로써. 그렇죠. 이게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2001년에 뭔가 기억하지 못하는 큰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와서 기억을 못하듯이 2001년에 그렇게 크게 9.11이 터졌어도 네. 10년, 20년 지나면 세대도 바뀔 거고 네. 그때 낳던 아이가 20살이 될 정도의 시간이니까 그렇죠. 여론이 크게 바뀔 만한 시간이 흐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희생자는 잊을 수 없어도 복수의 감정은 조금 사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세대도 바뀌었고 네. 그리고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고 네. 쑥대밭을 만들었고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오바마를 비롯해서 뭐 트럼프도 그렇고 철수를 추진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군이 한번 쑥대밭을 만든 나라잖아요. 그 사이 발전이 지체되었고 그렇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때 미군이 빠지게 되면 탈레반이라는 단체가 물론 현지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한다 한들 근본적으로는 테러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시 득세를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른다. 약간 유사 멕시코처럼. 그렇죠. 약간 카르텔이 그렇죠.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미군은. 철수를 주저합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우라늄 광물 자원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핵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군 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파키스탄이란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상황이 그렇죠. 아닙니다. 뭐 이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에서 이기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해외 군사 막 파병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지키는 게 먼저다. 이러면서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노선을 선택하게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미군 아들들도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천명하게 되죠. 기억나요. 트럼프가 딱 이렇게 집권을 했을 땐지 그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버린 돈이 얼마인지를 아느냐.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쵸. 그러니까 전 정부를 비판했던 거죠. 네. 특히 오바마 정부 때는 세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약간 정의심 같은 게 되게 눈여겨 보였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짓 할 때 아니다. 네. 지금 미국이 꼬꾸라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짓 할 때 아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뭐 더불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맞아. 물론- 그때부터 맞아. 그때부터 방위비 분담금 그쵸. 올린다고. 그렇죠.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 그거 지금 정권 바뀌어도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미 좀 올라간 상태에서 좀 불리한 협정이 체결됐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얘기하기로 한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작년 2020년 2월 29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하고 탈레반이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아니 테러 단체랑 그렇죠. 말문이 막히네. 테러 단체랑 평화 협상을 했다고? 네. 아니 그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닌가? 내가 탈레반에 대한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건가? 아마 이 탈레반이라는 단체가 어. 아프간 현지에서 좀 민심을 얻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을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아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약간 외국이 보기에 네. 대한민국이 약간 그런 모습인가?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뭔가 확 이질감이 느껴지네. 그럴 수 있죠. 김정은이랑 막 얘기를 해? 판문점에서 막 판문점에서 둘이 뭐 껄껄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생소해 보일 수 있듯이 우리가 보기에도 탈레반 하면은 잘 몰라도 이제 저도 잘 몰랐지만 뭐 번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얘기만 들으면 탈레반? 굉장히 무서운 단체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이 통하나? 말이 통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폭탄을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단체랑 평화협정문에 서명을 합니다. 아 혹시 그거 2007년에 샘물교에 피랍됐던 게 탈레반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탈레반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한테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단체들에 대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사건이긴 하죠. 그것 때문에 그냥 무슨 이름이 나오든 그쵸. 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어쩌면 이슬람 공포증에 대한 시작일 수도 있고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 트럼프 정권하고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때는 2월 29일이었으니까 135일 안에 철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또 미뤄져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9.11 테러 20주기를 맞이해서 완전 철수하겠다라는 새로운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불안한 것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맡게 된다면 내정을 과연 잘 할까? 다시 엉망인 나라가 될까 봐. 이게 엉망인 나라는 인권 문제나 뭐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지금은 좀 세력이 죽었지만 IS 같은 거물급 테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테러 단체에게 테러리스트 인재 풀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라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쵸. 좀 빈곤들이 이렇게 생기고 하면은 맞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차선을 선택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2일이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차량 테러가 일어나서 몇십 명이 사망하게 되고 이를 두고 탈레반이 벌인 일이다. 그러니까 미군이 5월 1일 되면 딱 철수 시작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어서 벌인 일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군이 아직 있는데도 이렇게 테러를 벌이는데 미군이 완전히 나간다고 과연 테러가 없어질까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화당에서 철군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심각한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반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마치 비둘기의 상징인 것처럼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완전 철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진짜 없애야 하는 것은 AUMF라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AUMF?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무력 사용 권한이라는 법이에요. 9.11 테러가 일어났던 2001년에 이 테러 직후 일주일도 안 돼서 의회에서 그 분노에 힘입어서 통과했던 법입니다. 원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지휘할 수는 있어도 선전포고는 항상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도 의회에서 이 참전연설, 그러니까 의회여 전쟁을 허락해주세요 했던 연설이 굉장히 명연설로 남아있는 거고요. 물론 이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어떤 전쟁 일단은 투입하고 봐라 이런 권한이 조금 부여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게 국룰이었어요. 근데 9.11 테러 직후에 이거를 유보하게 해준 거죠, 의회가. 그때는 뭐 너무 국민의 다수의 여론이 그쵸, 강했으니까. 분노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9.11 테러를 계획하거나 자행했다라는 어떤 의심이 드는 단체는 그냥 무력 투입을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이에요. 사전 통보도 필요 없고 사후 통보도 필요 없어요. 아, 사후 통보도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AUMF를 군사 개입 백지수표라고도 불러요. 그러게. 그 뭐 사실 언론에서 얘기 안 하면 국민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비밀로 하지는 않겠죠. 아,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맘먹고 비밀로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그러한 음. 법인데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집행 시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전시 상황에서는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민주주의의 위험이 되는 요소일 수도 있고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솔레마이니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 미군 드론 스트라이크로 아, 암살이 됐었는데 그 지하에 계시는데 지하까지 뚫고 미사일 들어간 그 정확한 작전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네. 미군이 이렇게 발로 걸어가서 사살을 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위치를 파악해서 미사일로 그쵸? 미사일로 예. 했던 게 가능했던 것도 이 AUMF 법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허락을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근데 그 예시를 말씀을 하시니까 또 느끼는 게 물론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네. 누군가의 독단에서 정해지면 안 되겠지만 암살 임무에 있어서는 그걸 의회에 물어보는 순간 네. 사실 정보가 흘러나가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건 그래서 야, 이거를 쉽지 않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속전속결로 약간 암살하려고 했던 타겟인데 네. 이거 의회 뭐 결재 받고 뭐 하원 상원 뭐 어딜진 모르겠지만 그러기 시작하면 조금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반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뭐 20세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걸 먼저 해야지 외국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AUMF를 없애지 않은 이상 바이든 너 평화의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비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철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흐리지 말고 음. 제대로 된 개혁을 해라. 너 다음에 올 대통령들을 묶어놓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뭐 목소리가 정말 크지 않은 이상 바이든으로서는 굳이 이걸 실천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빼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네. 뭐 쉽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도 이거를 마음껏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사실 2001년에 그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들끓는 여론에 엎혀서 사실 생길 수 있었던 거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일인 거죠. 이게. 다시는 만들어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네. 사건이. 근데 이거를 대통령 권한자가 손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평화를 지향하는 대통령이든 트럼프 같은 과격한 대통령이든 간에 어쨌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텐데 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그런 권한을 내려놓게 해달라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뉴스 브리핑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는 얘기 너머에 뭐 이런 AUMF 같은 이야기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은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처음 좋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